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튜블의 펑크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제 사구체에서 필터된 필트레이트가 이제 세뇨관을 거쳐 나오면서 어떻게 모디파이 되고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구체에서 필터된 양,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GFR은 뭐였죠? GFR은 그 이뉼린의 어, 플라스마에서의 농도분의 어, 그 이뉼린의 유린에서의 농도 곱하기 어, 유린 플로우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뉼린은 우리가 세뇨관을 거쳐 나오면서 전혀 모디파이가 되지를 않죠. 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최종적으로 오줌을 통해서 나오는 이뉼린의 양은 우리가 어, 이렇게 표현해야 될 수 있죠. 유린에서 이뉼린의 농도, 유린 플로우 곱하기 GFR 곱하기 플라스마에서의 이뉼린의 농도.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사구체에서 여과된 이뉼린의 양은 오줌에서 오줌으로 배설되는 이뉼린의 양, 이거는 똑같다라는 거죠. 즉 어떤 튜브를 거쳐 나오면서 여기에 더해지거나 그러니까 재흡수되거나 시크리션 되는 게 하나도 제로라는 거죠. 그래서 튜블에서 거쳐 나오면서 어떤 트랜스포트 되는 양이 요게 이제 제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물질 X, 이뉼린이 아니고 어떤 물질 X라고 한다면은 이 T가 트랜스포트 되는 양이 제로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물질 X에 대한 식은 이제 이렇게 트랜스포트 되는 양이 어, 보정이 돼야 되는 거죠.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구체에서 여과되는 어떤 물질 X의 양에다가 트랜스포트 되는 양을 더해주거나 빼주면은 유린에서 유린으로 익스크리션 되는 그 물질 X의 양과 같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어, 요, 요 각각에 있어서 단위는 우리가 미리그램 퍼 미닛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GFR 곱하기 PX 또 보면은 GFR이 우리가 밀리리터 퍼 미닛 곱하기 PX는 밀리그램 퍼 밀리리터 이퀄 밀리그램 퍼 미닛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트 되는 양 이것도 이제 밀리그램 퍼 미닛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에서 보면 GFR은 우리가 이뉼린의 클리어런스가 되겠고 PX는 X의 플라스마 레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가 GFR에다가 PX한 사구체에서 여과된 물질 X의 양 이제 여기서 여과된 양이 있겠죠. 여기 여과된 양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뉼린을 예를 들어 보면은 이뉼린은 여기서 어떤 튜브를 거쳐 나오면서 재흡수되거나 재흡수되는 양이 없죠. 또 이쪽으로 더해지는 시크리션 되는 이뉼린은 또 존재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GFR 곱하기 PX는 여기 트랜스포트 맥시멈이 제로가 되니까 GFR 곱하기 PX 이퀄 UX V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글루코즈를 한번 보면은 글루코즈는 필터된 양이 거의 대부분 제흡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글루코즈일 경우에는 이 필터된 양, 이 필터된 양이 거의 100%가 트랜스포트 돼서 제거가 되는 거죠. 100%, 100%. 네, 근접해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제거가 되니까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네거티브. 그렇게 되면 UXV는 뭐가 되죠? 이거는 거의 제로가 되는 거죠. 글루코즈일 경우에는. 자, 그래서 글루코즈일 경우에는 사구체에서 여과된 게 100%가 거의 100%가 제흡수가 되기 때문에 오줌으로 익스크리션 되는 거는 거의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가 PAH, 파라아미노 히프릭 애시드, 이 파라아미노 히프릭 애시드는 사구체에서 여과된 그 양에다가 추가로 시크리션 되게 됩니다. 시크리션 돼서 상당히 많은 양이 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트랜스포트 되는 양은 포지티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필터 되는 양 GFR에다가 곱하기 플라스마에서의 pH 양 플러스 트랜스포트 되는 pH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이퀄 유린에서의 pH 곱하기 농도 pH의 농도 곱하기 유린 플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더해지니까 사구체에서 여과된 양보다는 오줌으로 익스크리션 되는 양이 항상 이렇게 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관련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튜블라 리업소프션 시크리션의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포트 되는 때에 어떤 식으로 그 트랜스포트가 일어나는지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틴들, 작은 프로틴들이나 펩타이드, 호르몬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재흡수되는지 살펴보면은 이제 프록시말 튜블에서 재흡수가 일어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엔도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브스턴스들은 이온 채널이라든가 익스체인저, 코트랜스포터 혹은 펌프에 의해서 재흡수되거나 시크리션이 일어났는데 패시브 디퓨전 이것은 이제 세포 사이를 통해서 어떤 패시브 디퓨전이 있을 수 있고 혹은 퍼실리테이티드 디퓨전 퍼실리테이티드 디퓨전은 그냥 디퓨전 되는 것보다 더 촉진돼서 일어나는 디퓨전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뭐 어떤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터 같은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터 어떤 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훨씬 더
디퓨전이 더 빨리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리고 액티브 트랜스포트, 이거는 우리가 이 펌프를 통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ATP를 이용해서 물질의 튜브라 리업소프션 혹은 시크리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튜블의 안쪽 그 세포, 상피세포 사이사이가 우리가 타이트 정크션으로 이루어졌는데 일부 어떤 그 몇몇 그 이제 물이라든가 일렉트로라이트에 대해서 그 통과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리키 에피셀리움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흔히 파라셀룰라 패스웨이라고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파라셀린 1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타이트 정크션에 위치한 어떤 프로틴인데 마그네슘 제흡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셀린 1이 우리가 뮤테이션 되면은 심한 마그네슘, 칼슘 로스가 유린으로 어, 그 로스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리키 에피셀륨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물이 될 수도 있고 특정한 일렉트로라이트에 대해서 보통 타이트 정크션은 잘 허용을 하지 않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허용하는 그런 패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그 튜블라 리업소프션하고 시크리션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즉 이제 트랜스포트 되는 거죠. 튜블라 트랜스포트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트랜스포트 맥시멈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특정한 솔루트를 위한 그 맥시멀 레이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많으면 무한정으로 그게 다 재흡수되거나 분비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정도의 그 레이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농도에서는 그 농도에 따라서 그 트랜스포트 되는 양이 뭐 증가하거나 이렇게 되다가 그 어느 농도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그 물론 트랜스포트 되지만 트랜스포트 되는 그 레이트는 어느 정도 세처레이티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그 레이트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우리가 트랜스포트 맥시멈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튜브를 통과해 나오면서 이제 모디파이 된 트랜스포트 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각각의 이제 물질에 따라서 그 모디파이드 되는 재흡수되거나 시크리션 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어덜트 휴먼에서 평균적인 다이어트를 했을 때 이제 24시간 그 하루 동안에 걸쳐서 우리 키드니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물질들을 처리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소디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터된 양이 26,000 하루에 26,000ml 이퀴벌런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흡수되는 양을 보면은 25,850이 재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그런데 이제 소디움은 시크리션 되는 양은 없고 그래서 나머지는 익스크리션 되는 양은 우리가 150ml 이퀴벌런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줌으로 배출되는 게. 그래서 소듐의 경우는 99.4%가 재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듐 같은 경우에 그 리업섭션 되는 위치가 이제 로케이션은 그 이러한 재흡수되거나 시크리션이 일어나는 위치를 얘기하는데 위치를 보면 P는 프록시말 튜블, L은 loops of Henle, 그리고 D는 distal tubular, C는 collecting duct. 이렇게 네 군데에서 다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재흡수되는 위치가 세뇨관 중에서.
자, 포타슘은 보면은 600이 필터되고 560ml 이퀴벌런트가 재흡수되고 50ml 이퀴벌런트가 분비가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익스크리션 되는 게 90 되고, 그리고 94.3% 그리고 PLDC 모든 곳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쭉 한번 보면은 이제 우리가 클로라이드도 어, 상당히 클로라이드는 주로 소디움하고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디움하고 비슷한 밸류를 갖게 되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은 보면은 어, 거의 100%가 다 흡수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의 트랜스포트가 일어나는 재흡수되는 곳은 프록시말 튜브라고 디스탈 튜브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룹스 오브 헨네라든가 콜렉팅 덕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트랜스포트 재흡수는 프록시말 컨볼루티드 튜브, 디스탈 컨볼루티드 튜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음에 유레아는 한 절반 정도가 이제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출된다는 얘기고, 크레아티닌은 12가 필터 12mm몰이 필터되고 재흡수는 잘 안 일어나고 또 시크리션도 아주 조금 일어나죠. 그래서 12 정도가 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익스크리션 되는 거죠. 다음에 유리게시드도 여기 밸류가 있고, 이건 프록시말 튜브에서만 일어나고, 글루코즈는 100%가 800mm몰이 필터되는데 하루에 100%가 재흡수되는데 프록시말 튜브에서 다 일어나는 거죠. 다음에 이제 토탈 솔루트, 그래서 전체적인 그 솔루트들은 보면은 상당히 98.9%가 재흡수되고 100은 이제 분비된다는 얘기고, 이제 워터를 보면은 물은 하루에 180ml가 이제 필터되는 거죠. 필터되고 180리터,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 99.4%는 재흡수되고, 그리고 나머지 오줌으로 나가는 거는 1리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의 재흡수는 우리가 이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세뇨관을 통해서 소디움하고 클로라이드 이온이 어떻게 재흡수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디움하고 클로라이드는 이제 튜블 에피셀 셀로 이제 들어간 건데, 그 튜블 안에서 그 에피셀 셀 안으로, 이때는 이제 트랜스포트 혹은 익스체인지, 코트랜스포트라는 거는 뭔가 다른 거하고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간다는 거고, 익스체인지는 자기가 들어가면서 다른 것은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즉 익스체인지, 튜블 쪽으로 뭘 하나 내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제 농도 경사 그리고 일렉트리컬 경사, 그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그 힘이 생겨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부위는 우리가 프록시멀 튜블, thick ascending limb, 이제 descending limb, thin descending limb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distal convoluted tube, 그리고 collecting duct 이런 데서 일어나고, 이제 그, 그 일어나는 부위에 어떤 것들이 이 리업소프션에 관여하는지 보면은, 먼저 소디움 글루코즈 코트랜스포터, 이것은 소디움하고 글루코즈를 같이 업테이크하는 거죠. 그리고 소디움하고 이노게닉 포스페이트 코트랜스포터, 이거는 소디움하고 이노게닉 포스페이트를 같이, 그리고 소디움하고 아미노애시드 코트랜스포터, 그리고 소디움 락테이트 코트랜스포터, 그리고 그
이제 소디움 하이드로젠 익스체인저, 이거는 소디움이 들어가고 수소연은 튜블 쪽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익스체인저고, 다음에 클로라이드 베이스 익스체인저, 이거는 이제 클로라이드 이온이 들어가고 베이스 이온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클로라이드 업테이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음에 thick ascending 림에서는 우리가 소디움 2 클로라이드 포타슘 코트랜스포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소디움이 하나 들어가고 때 클로라이드 2개 그리고 포타슘 이온 하나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정기적인 차지로 보면은 뉴트럴하게 돼서 맞는 거죠. 다음에 소디움하고 하이드로젠 익스체인저, 이거 마찬가지로 프록시멀 튜블에서 마찬가지로 소디움이 들어가면서 수소이온 하나가 익스트루전 되는 거죠. 다음에 포타슘 채널, 이거는 이제 포타슘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다음에 디스탈 컨볼티드 튜블에서는 소디움 클로라이드 코트랜스포터, 이것은 소디움하고 클로라이드를 같이 이제 이동 업테이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컬렉팅 덕트에서는 우리가 소디움 채널, 이것을 우리가 에피셀리얼 소디움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소디움을 업테이크하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쪽에 각 부위별로 우리가 소디움하고 클로라이드가 이제 따라서 같이 이동하는데, 그것이 튜블러 에피셀리얼 쪽으로 이제 이렇게 리업소프션 됐을 때,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들어온 이 소디움은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라테럴 인터셀룰라 스페이스로 가게 돼요. 자, 그래서 튜블에서 이 에피셀리얼 셀로 들어올 때는 우리가 농도 경사라든가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에서 이렇게 그 어떤 트랜스포트나 익스체인저를 이용해서 단순하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요 세포 안에서 라테럴 인터셀룰라 스페이스로 갈 때는 이 ATP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소디움을 요 바깥으로 내보내고 포타슘을 하나 들어보내는 거죠. 이때 이제 물론 소디움 3개가 나가고 포타슘 2개가 익스체인지 돼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ATP가 필요한데, 이때 그 ATP를 이용해서 하는 그 단백질이 우리가 소디움 포타슘 ATPase라는 게 이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테럴 인터셀룰라 스페이스로 이제 가고, 혹은 인터스티셜 스페이스 쪽으로도 이제 갈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때 만약에 가게 되면 이제 그 ATP를 이용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게 되는 게 요 옆에 이제 캐필러리가 있겠죠. 그래서 캐필러리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캐필러리로 가는 거는 우리가 스탈링 포스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은 스탈링 포스라는 거는 그 하이드로스타틱 프레셔하고 오스모틱 프레셔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물질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쪽에 나온 소디움이 모세혈관으로 들어갈 때는 스탈링 포스에 의해서 계속 이동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면 이제 전신으로 순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리업소베이트, 재흡수된 거는 슬라이트하게 하이퍼토닉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업소브 된 거 이쪽에서 약간 하이퍼토닉하니까 물은 그 삼투압이 낮은 데서 더 하이퍼토닉한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럼 물도 따라서 패시블리하게 이 오스모틱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좀 더 이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이 워러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소디움이 재흡수되게 되면 물도 같이 따라서 재흡수가 일어나겠습니다. 오스모틱 그레디언트 그리고 워러 채널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쭉 이동이 일어나는데 어, 그 우리가 일부는 이제 리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 소듐하고 물이 이제 이 저, 그 튜블라 루멘 쪽으로 이때는 이제 인터셀룰라 요 정크션으로 이제 리크가 된다라는 거죠. 패시블리하게.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너무 과하게 재흡수가 일어나 가지고 이쪽에 소듐이 많거나 물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그 어, 이쪽이 디스텐디드 됐을 때 그 과한 그 소듐과 물이 요 틈을 따라서 다시 튜블 쪽으로 일부 리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글루코즈 재흡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코즈 재흡수는 이제 프록시멀 튜블에서 우리가 거의 다 일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얼리 포션에서 다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듐과 함께 재흡수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여과된 필터드된 글루코즈의 거의 100%는 다시 재흡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이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프에서 이제 X축은 프록시멀 컨볼루티드 튜브를 전체를 0에서부터 100으로 놨을 때 이제 글루코즈의 그 튜블러 플루이드 대 플라즈마에서의 그 농도 B를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처음 딱 필터 됐을 때 프록시멀 튜블로 바로 들어올 때 그 플라즈마와 튜블러 플루이드의 농도 B는 이제 1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글루코즈는 분자가 작기 때문에 거의 그 플라즈마에서의 농도와 그 튜블러 플루이드, 필터된 여과액 사이의 그 농도가 거의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1의 분자가 작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1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프록시멀 튜블의 거의 25%에 도달했을 때 거의 보면은 90% 가까이 흡수가 된 거죠. 이 농도비가 0.1이 1이니까. 즉 플라즈마에서의 농도와 그 튜블러 플루이드 플라즈마 농도비가 0.1이라는 것은 튜블러 플루이드에서의 글루코즈가 다 거의 90%가 제거가 됐다라는 거죠. 즉 재흡수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쭉 25%에 도달했을 때 거의 90%가 흡수가 되고 나머지에서 이제 조금씩 점차 더 흡수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온들도 한번 보면은 아미노산,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아미노산도 마찬가지로 글루코즈처럼 거의 초기에서 얼리 포션에서 어, 재흡수가 거의 일어나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은 천천히 어, 이제 재흡수가 일어나고 어, 이제 그리고 여기 이뉼린을 보면은 우리가 소듐이나 이제 글루코즈가 같이 흡수가 되면서 물도 같이 흡수가 되죠. 그래서 물도 같이 흡수가 되니까 이뉼린은 점점 농축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록시멀 튜브를 거쳐 나오면서 점점 이뉼린의 농도는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른 솔루트들 혹은 그리고 소디움, 포타슘,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1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것이 흡수되면서 그 농도 차이 혹은 오스모틱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같이 물도 같이 따라서 이동하니까 이제 거의 1 근처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것의 농도는. 자, 글루코즈 제흡수의 트랜스포트 메커니즘을 한번 보면은 그 글루코즈 제흡수는 우리가 소장에서 글루코즈 제흡수하고 이제 비슷하게 메커니즘으로 트랜스포트 되는데 세컨더리 액티브 트랜스포트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트랜스포트 되는 속도는 우리가 D 글루코즈가 L 글루코즈보다 더 빨리 일어난다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면은 튜블라 루멘 쪽에 이제 글루코즈하고 한 분자의 소디움이 이제 같이 SGLT2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소디움 글루코즈 트랜스포터 타입 2에 의해서 이제 그 early proximal tubule 셀로 들어가고, 다음에 글루코즈는 글루트2라고 하는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이쪽 혈액 쪽으로 들어가고,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그리고 혈액 쪽으로 들어가고, 그에 반해서 이제 소디움은 여기서는 그 소디움 포타슘 ATPage에서 포타슘하고 익스체인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이 글루코즈가 계속 이 재흡수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소디움을 계속 퍼내줘야 되죠. 즉, 이 세포 안에 소디움 농도가 많아지면은 소디움도 들어가기 힘드니까 글루코즈도 들어가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소디움을 계속 퍼내줘야 되니까 이 글루코즈가 재흡수된다라는 것은 어떤 이 직접적인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런 ATP를 사용하는 ATP 트랜스포트, 액티브 트랜스포트에 의해서 매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레드에서는 적어도 일부 글루코즈는 또 SGLT 타입 1에 의해서 이동이 트랜스포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글루코즈 한 분자와 두 개의 소디움이 같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글루트1에 의해서 글루코즈는 이동되고, 소디움은 소디움 포타슘 ATPage에서 다시 퍼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보면은 터미널 혹은 스트레이트 포션의 그 프록시멀 튜블에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레드에서. 자, 그럼 이제 계속 이어서 글루코즈 재흡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글루코즈가 프록시멀 튜블의 얼리 포션에서 거의 다 흡수가 되고 하면은 그 유린으로 배출되는 그 글루코즈의 양은 거의 제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그 유린에서의 글루코즈 농도 곱하기 유린 플로, 이거는 이제 유린으로 익스크리티드 되는 글루코즈의 양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제로가 되면은 이제 그 앞쪽에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익스크리티드 되는 글루코즈는 필터되는 GF 곱하기 PG, 그리고 트랜스포트 되는 글루코즈 양. 그래서 필터되는 양이 있고, 이제 대부분 글루코즈가 이게 재흡수되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익스크리티드 되는 건 제로가 되죠. 그러면 이 공식이 이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트 되는 글루코즈의 양은 GFR 곱하기 플라스마에서의 글루코즈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재흡수되는 글루코즈의 양은 그 필터되는 글루코즈의 양과 비례하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 재흡수되는 이거는 필터되는 글루코즈의 양과 비례하게 될 거죠. 우리가 GFR은 일정한 보통 수치를 갖고 있고, 그래서 오른쪽 그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은 그래프에서 보면은 여기 플라스마 글루코즈의 농도는 트랜스포트 되는 재흡수되는 글루코즈의 양과 처음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례해서 쭉 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무한정 비례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가 어떤 트랜스포트 되는 레이트는 맥시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맥시멀 트랜스포트 되는 때까지 이제 비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루코즈의 트랜스포트 맥시멈은 남성에 있어서는 분당 375mg per minute, 여성에 있어서는 300mg per minute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리널 스레시홀드입니다. 그래서 글루코즈의 리널 스레시홀드는 뭔지 한번 보면은 그 이제 글루코즈가 처음 이 first가 중요한 말이죠. 처음 유린에서 그 나타날 때 그 그때의 플라스마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 그 정상적인 그러니까 이제 재흡수되는 양을 넘어서서 우리가 튜블에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나머지는 유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린에서 처음 검출될 때 그 플라스마 농도, 글루코즈의 플라스마 농도가 우리가 글루코즈의 리널 스레시홀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유린으로 검출되는 유린에서 그 나타나게 되는 글루코즈의 양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양은 어디냐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지금 요 라인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이제 플라스마 글루코즈 농도가 이제 쭉 증가한다고 하면은 그에 맞춰서 재흡수되는 글루코즈의 양도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겠죠. 자,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트랜스포트 맥시멈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은 요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그 트랜스포트 되는 그 레이스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죠. 세츄레이션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비로소 여기 그 글루코즈가 이제 유린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그 점선을 그어 놓은 거는 이제 요때부터 검출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 지점에서부터.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이는 건 우리가 검출 한계 때문에 디텍트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데 이제 요때부터 이제 디텍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린에서 처음 그 글루코즈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이제 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린에서 처음 글루코즈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 요 플라스마 농도, 글루코즈의 플라스마 농도, 이게 바로 글루코즈의 리널 스레숄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리널 스레숄드에 도달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 트랜스포트 맥시멈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 여과된 글루코즈는 다 100% 재흡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글루코즈가 오줌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트랜스포트 맥시멈에 도달해 가지고 더 이상 그 트랜스포트 하는 그 용량을 초과해서 이제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맥시멈을 초과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유린에서 이렇게 그 글루코즈가 검출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도트 라인은 일종의 그 아이디어란 상황이고 실제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은 약간의 요 경사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스플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트랜스포트 맥시멈이 이렇게 딱 도달해서 딱 꺾이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이런 스플레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곡선의 라인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predicted renal threshold는 보면은 이제 이 예측된 renal threshold는 우리가 모든 튜블에 우리가 그 키드니에 많은 그 네프론들이 있죠. 그리고 튜블이 있고 그 튜블의 트랜스포트 맥시멈이 그러니까 전부 동일하게 그 이제 어떤 아이디어란 상황이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그 이퀄 어마운트가 이제 필터 된다라고 가정하면은, 어, 그 글루코즈의 그 리날 스레숄드는 플라스마 100ml당 300mg 정도, 300mg per 데시리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아까 그 TG는 GFR에다가 곱하기 PG죠. 여과된 양과 트랜스포트된 양은 같아. 비례한다. 일단은. 그런데 이제 트랜스포트 맥시멈에 도달했을 때 이거는 TM이 되는 거죠. TMG.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맥시멈으로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PG는 글루코즈의 플라스마 농도, 트랜스포트 글루코즈가 트랜스포트 맥시멈에 도달했을 때 그 TMG 나누기 GFR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남성에 있어서 우리가 트랜스포트 맥시멈 375mg per minut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누기 우리가 휴먼의 GFR은 125ml per minute이죠. 그래서 나누면은 3mg per ml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글루코즈의 리날 스레숄드 여기가 대략 3mg per ml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모든 리날 튜블의 트랜스포트 맥시멈이 동일하다는 가전제이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액츄얼 리널 스레숄드는 우리가 200mg per 데시리터. 그래서 이것은 그 트랜스포트 맥시멈이 조금 그 감소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 스플레이 이런 것의 존재가 때문에 이제 액츄얼 리널 스레숄드는 조금 감소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pH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의 트랜스포트는 우리가 제흡수는 없고 이 시크리션만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그 pH 시크리션은 일단 플라스마 pH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서 같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라스마 pH 레벨과 이 트랜스포트 되는 pH의 양은 이제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트랜스포트 맥시멈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렇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맥시멈에 도달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pH 트랜스포트 되는 양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컨스턴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마에서의 pH의 레벨과 이제 그 오줌으로 배출되는 pH의 양과의 이제 관련성을 보면은 처음에 어느 정도 농도를 존재할 때까지는 즉 트랜스포트 맥시멈 전까지의 그 플라스마 레벨에서는 pH의 플라스마 레벨에서는 그 배출되는 pH의 양은 이제 그 시크리션 되는 양만큼 더해지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이제 트랜스포트 맥시멈에 도달하게 되면은 TM에 도달하게 되면은 더 이상은 이제 그 시크리션 되는 양은 일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이뉼린의 그 배출되는 양하고 비슷한 기울기로 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식의 관련성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플라스마 레벨, 플라스마 농도와 이 클리어런스하고의 이제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트랜스포트 맥시멈보다 위의 레벨에서 그 플라스마 레벨의 그 pH가 이제 있게 되면은 더 이상 이것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pH 클리어런스는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이뉼린의 클리어런스에 근접하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공식을 한번 보면은 pH의 pH 클리어런스는 그 익스크리티드 되는 pH 양, 즉 유린에서의 플라스마 pH의 농도 곱하기 유린 플로우 나누기 플라스마에서의 pH 레벨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배출되는 pH 양은 여과되는 pH 양 플러스 트랜스포트 되는 pH 양이 되겠죠. 그걸 더해주면은 오줌으로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pH 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과되는 pH 양은 우리가 GFR 곱하기 pH 플라스마 농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우리가 전개를 하면은 pH의 클리어런스는 뭐가 되죠? 플라스마에서의 pH 분은 그 플라스마 pH의 플라스마 레벨 분의 트랜스포트 되는 pH 양 플러스 GFR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좀 낮은 쪽에서 요 왼쪽 그래프에서 보면은 요 선까지 트랜스포트 맥시멈에 도달하기 전까지 TM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pH는 플라스마 pH 플라스마 레벨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와 비례해서 여기 비례한다 그랬죠. 그와 비례해서 트랜스포트 되는 pH 양도 비례해서 증가를 하니까 이 두 값은 GFR도 일정하고 요 값도 일정하고 하니까 그 pH 클리어런스도 어떤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 그래프에서 이렇게 일정한 게 갖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트랜스포트 맥시멈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TPH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플라스마에서의 pH 레벨만 이제 더 증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때는 이 TM이 이제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증가하지 않고 pH 마찬가지로 이때는 TM이 되는 거죠. TM 플러스 GFR.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일종의 y는 equal 우리가 분수함수에서 x분의 1 플러스 GFR 뭐 이런 거하고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분수함수에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트 맥시멈에 도달한 그 플라스마 레벨 이후부터는 그 pH 농도가 플라스마에서의 pH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pH 클리어런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모양이 되고 이것은 어디에 어프로치를 한다는 거죠. 이뉼린의 클리어런스에 근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GFR이라는 거는 이뉼린의 클리어런스니까. 자, 그래서 pH의 플라스마 레벨과 이뉼린의 클리어런스는 이제 이런 상관관계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글루코즈 클리어런스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보면은 우리가 글루코즈의 클리어런스는 이제 오줌으로 배출되는 글루코즈의 양, 즉 오줌에서 글루코즈 농도 곱하기 유린 플로우 나누기 플라스마에서의 글루코즈 농도 하면 되죠. 자, 그런데 트랜스포트 맥시멈 이하에서는 우리가 글루코즈는 거의 100% 재흡수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글루코즈의 유린에서의 글루코즈 농도가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왼쪽 그래프에서 이 글루코즈 클리어런스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트랜스포트 맥시멈에 여기 도달하게 되면은 글루코즈의 트랜스포트 맥시멈에 도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그 배출되는 글루코즈가 제로가 아니고 뭔가 발생이 되는 거죠. 수치적으로. 자, 그럼 이 수치는 배출되는 글루코즈의 양은 우리가 여과되는 글루코즈, 즉 GFR에다가 글루코즈의 플라스마 농도 하면은 여과되는 글루코즈의 양 마이너스 트랜스포트 되는 글루코즈의 양을 빼면은 이제 배출되는 글루코즈의 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공식에서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제 전개를 하면 글루코즈의 클리어런스는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PG TG 플러스 GFR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분수함수에서 마이너스 x분의 1 x분의 1 플러스 G가 우리가 분수함수에서 이런 식의 분수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처음에 이제 트랜스포트 맥시멈 이전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클리어런스는 제로이기 때문에 이제 제로가 되는데 트랜스포트 맥시멈에 도달한 이게 이제 m이 되는 트랜스포트 맥시멈 tm에 도달한 이후에는 어떤 이제 컨스탄트한 밸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트랜스포트 맥시멈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이 플라즈마 레벨, 글루코즈의 플라즈마 레벨에 따라서 글루코즈의 클리어런스는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다가 이제 이뉼린의 클리어런스, GFR에 근접을 하게 되는 거죠. GFR 라인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 재흡수되고 시크리션되고 그 하는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클리어런스와 특히 이제 그 pH 그 글루코즈에서의 그 클리어런스와 플라즈마 레벨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사구체와 세뇨관 사이의 어떤 조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튜블로 글로메룰러 피드백이라는 거는 이제 튜블에서 글로메룰러스 쪽으로 어떤 피드백 컨트롤, 그리고 글로메룰로 튜블러 밸런스는 글로메룰 사구체에서 튜블 쪽으로의 어떤 밸런스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튜블로 글로메룰러 피드백 컨트롤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어센딩 룹스 오브 헨내에서 이 플로우 레이트이 증가할 경우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센딩 림 혹은 이제 디스탈 튜블의 퍼스트 파트에서 이 플로우 레이트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피드백이 이런 컨트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마큘라 덴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레이트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소디움하고 클로라이드가 그 소디움 포타슘 투 클로라이드 코트랜스포터를 경유해서 이 마큘라 덴사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또 소디움을 그 퍼내기 위해서 소디움 포타슘 ATPase가 이제 많이 일을 하게 되고 하면은 ATP 하이드로라이시스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아데노신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여기저기로 분비가 됐는데 그 마큘라 덴사에도 또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큘라 덴사의 아데노신 A1 수용체를 이제 활성화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마큘라 덴사 셀에서 이제 칼슘이 릴리즈해서 그 에이프런트 아테리올의 스무스무스를 작용해서 이 에이프런트 아테리올을 수축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이프런트 아테리올이 우리가 수축하게 되면은 글로메룰러 캐필러리 안에 압력이 줄어들게 되죠. 하이드로스타틱 프레셔가 줄어들게 되면 이 GFR이 이제 감소가 되겠습니다. 같은 네프론에서 GFR이 감소가 돼서 우리가 로드를 일정하게 유지해 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디스탈 튜블에서의 이 솔트하고 플루이드 딜리버리가 이제 증가할 경우에 너무 많은 로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사구체 쪽으로 이제 지금까지 있겠던 그런 경로를 거쳐서 신호를 보내서 이제 GFR이 감소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드백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튜블로 글로메룰러 피드백. 다음에 이제 글로메룰로 튜블러 밸런스 컨트롤. 이거는 이제 소디움의 경우에 이제 뚜렷한데 이제 GFR이 증가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GFR이 증가하면은 페리튜블러 캐필러리의 온코티 프레셔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튜블러부터 소디움의 재흡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과량이 많아지니까 재흡수량도 증가시키게
하게 되는 이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정한 퍼센트가 항상 재흡수되게끔 이제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GFR이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GFR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글로메룰로 튜블러 밸런스에 의해서 프록시멀 튜블 그리고 thick ascending 림에서 이 솔루트 재흡수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구체와 세뇨관 사이에 이제 상호 조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